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급상팀입니다. 자, 저의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자, 증시가 또 상당히 오늘 주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OMC 금리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도 방향이 좀 달라지는데, 뭐 각종 언론 매체에서 따르면 뭐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어떻게 발언할 것이냐,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동결할 것이냐, 굳이 인하할 것이냐, 언론 뉴스를 보면 거의 다 인하할 것으로 좀 포커스를 잡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동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코멘트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매파적으로 발언할 것이냐, 뭐 좀 뭐 비둘기적으로 발표할 것이냐. 어쨌든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추후 흐름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도 금리 인하 여부가 또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이 금리 여부에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도 문제고 안 하고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다고 해서 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단지 좀 이제 우리가 볼 때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들 쪽에 뭐 로봇이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부가책 사업에 관련했던 애들이 조금은 이제 투자를 좀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되어야 투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거를 뭐 한 달 정도 연장을 한다 해서 한 달 사이에 뭐 회사가 망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여부가 그렇게 민감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0.5% 인하하나 안 하나, 0.75를 인하 안 하나, 큰 폭을 인하 안 하나 여부에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0.25 인하 여부에 따라서 동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럼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좋지 못한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재작년에 0. 뭐 자이언트 스텝 할 때 0.75를 4번이나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0.75 올리는 것도 한 번 올리는 것도 되게 이례적인데 4번이나 연속 올렸잖아요. 그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지금 0.25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이제 노이즈가 심한데, 그때 0.75를 연속 4번이나 올렸잖아요. 엄청 심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립니다. 자, 어쨌든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덕분에 이제 장세는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엔디비아가 추가적으로 급등했던 흐름을 좀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은 6시 한 26분인데 0.12, 0.11 정도로 상승폭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미국에 보면 엔디비아는 미 상무부가 H200 중국 수출이 허가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엔디비아 주가가 좀 올라갔고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상장했던 기업입니다. 영국 기업 최초로 상장했던 테라뷰 홀딩스인데 오늘 많이 급등했어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덕분에 또 시간이 상가 같더라고요. 데뷔 테라뷰. 내일은 또 상장 종목들이 계속 한 종목씩 나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질 좋은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하나씩 두 개씩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수반하면서 수급이 들어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연속성을 가지고 도는다는 거죠.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이게 단기 종목들은 연속성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테마 종목이 이루는 게 제일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단타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요. 일단 테마 종목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은 말 그대로 그 종목 하나만 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유리기판 판 키운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부터 수급이 좋았는데 결국 이제 장 시작할 때를 보니까 다 윗꼬다고 빠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이제 단기 시세 정도만 보셔야 되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뭐 다소 좀 굳히기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고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소식에 바이오 시뮬레이터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뭐 개인적 입장에서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역시 신규 상장 종목이죠. 역시나 지금 갈 데 없으니 신규 상장 종목 좀 자꾸 들어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시장도 보면 신규 상장 종목과 그 다음에 저기 로봇 관련 종목이죠. 로봇 관련 종목들의 섹터들이 어제는 상당히 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아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는. 오늘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조금 이제 몇 종목만 추려져 들어왔고, 어제 2차전지 종목들도 오늘 아침에만 잠깐 쏘고 돌고 거의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마감을 했죠. 반대로 좀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하락세가 깊었던 조선 테마들이 뭐 HD 현대조죠. 인도의 3조 대형 조선소 건설 소식 때문에 조선 기자재를 비롯해서 몇 종목이 들어온 거예요. 다소 납부가대로 보는 거지
이게 조선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토론 안도 시점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몇 점은 올라가긴 했는데 새 풍력 발전에 올스톱 됐던 트럼프 취임 첫날 지시내였던 풍력 종목들이 법원이 제동을 하면서 풍력조 관련된 애들 종목이죠. 서암기계공업용을 또 시사함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대충 이 정도만 보셔도 특히 갈 데 없죠. 오늘도 2차전지 종목들도 보시면 가다가 말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섹터들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이 코스닥 시장의 중심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신규상장 로봇이죠. 이 네 타임밖에 없거든요. 이 신규상장 종목도 내일 또 상장되기 때문에 내일 상장되는 종목이 또 이제 컨벤션 효과를 좀 합니다. 따라 들어가는. 수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어쨌든 FOMC 금리 인하 여부는 12월 11일 날에 지금 이제 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 전까지는 장이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소형주 종목들에서 단타를 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증시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해서 내년부터 또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좀 희망적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개인적 입장에서도 저는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20몇 년 동안 리딩하면서 주식을 본 결과 뭐 미수치고 신용 채워가지고 끝까지 가는 적은 본 적이 없거든요. 신용의 부분도 끝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점은 제가 방송할 때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이죠. 이 신용인데 이 신용도 보시게 되면 12월 5일에 신용이 금요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는 지금 언제 신용입니까? 어제 신용입니다. 자, 어제 신용이 얼마나 됐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이게 많이 늘면 안 되죠. 신용이 계속 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지만 시장이 신용에 따른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뭐 몇 조가 늘거든요. 거기에 닦으면 이제 IPO 때문에 거의 75조대로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신용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전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금 내려봤을 때 신용 고기에 닦으면 80조 초반이잖아요. 85조 했을 때 신용이 25조거든요. 이때 10월달이죠. 그죠? 계속 움직입니다. 종합주가 이때 언제였어요? 4100입니다. 4200이 때예요. 이때 4100, 4200, 4000대 초반이잖아요. 신용이죠, 그죠? 신용 고객 닦음이 지금 한 80조, 85조 전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용자는 46조죠. 좋다니 건전하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그대로예요. 근데 고객 닦음은 약 한 7조에서 뭐 한 5조 정도 빠졌어요. 근데 신용유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쵸? 1조 5천억이 늘었죠.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가 다 빚이라는 얘기죠. 지금 종합주가 지수 보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경고성 멘트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또 얘기하죠. 그러면 신용 때문에 주가가 엉망이니까 지금부터 현금화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고객 탁금이 지금 이제 조금 더 늘었죠. IPO 때문에. 79조 79조예요. 79조 3,839억입니다. 지금 고객 탁금이. 신용자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2,800이 늘었습니다. 27조 3,554억입니다. 2,800이 늘었어요. 제가 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2천억, 1천억, 2천억, 3천억 이렇게 3천억 이렇게 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보면 신용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기간에 한 30조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투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좀 2조 몇 천이 남았는데 이게 뭐 하루에 뭐 신용이 2천억씩 막 계속 늘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늘거든요. 그래서 이거 속도 조절해요. 기관 애들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이기 때문에 계속 연초 대비해서 종합주가 지수를 마무리하려는 건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로봇주도 상당히 좋죠. 사람들이 로봇주만 계속 사라거든요. 근데 왜 조심해야 되냐? 실적이 없어요. 재무제표 보셨어요? 램보 로보틱스 재무제표 보셨습니까? 개판입니다. 회사 매출이 몇백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8조 몇천억 돼 있죠. 그죠? 그럼 말 그대로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실적이 나오면 주가를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다 잊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실적이 없는 기업들을 그만큼 급등하게 됐을 때 단지 이제 실적 시가 왔을 때 그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난 성적표 이래. 아, 너 잘한다, 공부 잘하네. 수능 쳤는데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어. 너 잘한다, 서울대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적 보니까 개판이야. 그럼 재수해야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을 지금 대입해가지고 주가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런 이제 미래 그 제약적 고부가책 사업이나 이런 거 제약바이오들도 보면 무슨 항암 치료제 해가지고 주가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적 발표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락이 나옵니다. 로봇은 대기업에 산다잖아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 매출이 늘겠죠. 그렇죠.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부터 주가씩 가야 되는데 상당히 빠르게 급등했어요. 지금은 조용하죠? 신용이 차잖아요? 그런 뉴스 나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뭔가 신규로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매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고, 대신에 지금 장사가 좀 재밌게 흘러가는 게 신규 상장 종목도 있지만 이 개별적인 종목들이 잘 올라와요. 지금도 보면 이제 현대약품 이런 데를 전형적 100% 세라선 종목이거든요. 원상 투상이 잘 안 나와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런 데 종목들을 보게 되면 IT나 조범건전지화나 이런 지수 종목들의 섹터들이 많이 들어온 반면 최근 들어서 그때 급등했던 소형주 종목들 장 생각해 보세요. 뭐 딱히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죠. 다 테마 종목으로 들어왔던 뭐 로봇주 종목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도 세로선 종목 잘 안 가다가 그나마 세로선 종목주 중에서도 현대무배수 정도만 좀 갔었고 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스맥 정도만 올라갔었지 소위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 가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기관이 작업 때리는 뭐 로보티즈, 하이젠 R&M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글로버 이런 애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힘이 떨어질 때가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뭔가 장이 어수선하고 틈새 시장이 좀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소형주 종목들이 개별 호재 뉴스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소형 제약바이오들, 단기 호재가 나왔던 애들.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질 좋은 종목들이 예전에 세력애들이 작업을 때려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많이 보여줬던, 단기 시세를 많이 보여줬던, 우리가 낯이 익었던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약품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성호전자 같은 것도 뭐 끌고 올라가서 투상이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치세가 나온 상태 투상이라서 내일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금강공시 때문에. 삼성제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잘하는 애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원투 때리면서 시장 흐름을 단기간에 급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신에 좀, 아직까지는 테마 종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각계존투예요. 각계존투다 보니까, 뭐, 나노한테 이놈도 마찬가지죠. 나노한테. 너무나 잘하는 애잖아요. 작년에 작업 때려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질 좋은 종목들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공시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만약에 7월달이나 6월달이나 8월달이나 10월달이나 조박원전지화나 IT 종목이 좋을 때 그때 종목을 갖고 가보세요. 그럼 종목들이 연소성 있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이 기관들 섹터들이 지금은 마무리 단계. 종합주가지수를 4,100 이상을 4,000선 이상 최소 관리해주겠다. 그런 의지가 상당히 깊거든요. 그러면 이제 웬만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제 뭐 추가 이탈은 없지 않을까. 큰 이탈은 없고 큰 상승세도 제가 볼 때는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10만 5천 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55만 원 이상. 그러니까 60만 원 근처에 맞춰지는 가격. 삼성전자는 11만 원 근처에서 맞춰지는 가격.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항 구간에 걸리는 가격대에서 맞춰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11일 날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장이 어수선하죠. 그러면 이제 역시나 뭐 신규 상장 갑니다. 내일도 신규 상장 또 움직이겠죠. 내일도. 어쨌든 그 신규 상장 종목 저희가 들어가지 않으니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오늘 들어왔던 뭐 테라뷰 이런 데를 처음에 상가 주문 넣으라거든요.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시작하자마자 상가 주문 넣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매수가 됩니다. 대응이 안 되면 떨어져요. 물론 이런 끄는 것처럼 종가 고가로 끝나서 올라가게 되면 그거 결국은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투기입니다. 투기.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시가고가 형성해서 주가 그대로 빼는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얼만큼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0, 40% 그냥 나와요. 신규상장에서.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 하면 돼요. 자기 혼자 하면 상관없다. 이런 얘기 드리겠고요. 일단 내일 전략은 이렇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종목도 몇 개 드릴 테니까요. 단기 종목들 잘 보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2차전지 섹터들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애들이 뭐 에코프로 형제들은 당연히 얘기를 드렸을 거고요.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도 상당히 조금 이제 추세 흐름이 역해된 솔전으로 두각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7만원만 재차 안착한다면 6만원만 안착한다면 충분히 8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여러 개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과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물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로보테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는 물리면 안 돼요. 이 회사가 지금도 보면 재무제표를 볼까요? 재무제표를 보면 회사 매출액이 이게 매출액이 이런 회사예요. 뭐 지금 이 회사가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4조 1천억짜리 회사입니다. 4조 1천억짜리 회사가 작년에 300억밖에 못 팔았어요. 적자. 재무제표 보면 다 쓰레기 같은 회사야. 자, 이거를 보고 있다가 야, 이거 회사가 너 같으면 이런 회사 투자하겠어? 라고 보여주면 안 합니다. 야, 무슨 회사야? 계속 잡주야?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로보티즈 회사 재무제표예요. 말 그대로 보면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죠. 왜? 당연히 이제 신규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생 업종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폭발적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들어온 거지 실질적인 지수는 방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가지고 제 주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사람 심리, 공포 심리가 확 작용이 됩니다. 이런 부실주들 올라가다니.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다? 두산 로보틱스죠.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 그래가 떨어뜨렸다니까요. 두산 로보틱스 자체도 회사 적자입니다. 영업이익 뭐 마이너스 100 몇십억씩 적자예요. 단기 수익률도 완전히 적자고 회사 계속 돈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 연초에 이 종목도 2년 전이죠. 두산 로보틱스 1억 급등했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으로. 와 이래 갔잖아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뭐라고 떨어뜨리느냐? 실적이 안 좋아. 실적이 이렇다. 주가 자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물린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제일 비싸게 물리는 거지. 제일 비싸게. 한 번도 안 와요. 금액이. 신규 상장이거든요. 이때 주가 막 가서 사람들이 막 두산 로보틱스 조금만 사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위로 치고 들어가자 하는데 어떻게 떨어질까요?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실적 앞에 장사 없죠. 기관 애들은. 우리가 소형주 종목들이나 이런 애들은 재료가 소멸되면 죽거든요. 기관 애들은 실적 시기가 되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 시기가 언제 나왔다? 올해는 아니죠. 일단 4,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는 언제 합니까? 그렇죠. 다음 달에 하죠. 1월 달에 합니다. 1월 달에 합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저만큼 실적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떨어뜨리겠죠? 그럼 주가가 망합니까? 아니죠? 또 얘기하지만 로봇주는 10년 뒤에 상상이 초월할 만큼의 성장성이 커집니다. 근데 단기 너무 많이 땡겨갔죠? 그러면 한 또 몇 달 동안 떨어뜨렸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싸게 잡은 입장에서는 계속 끌고 가시되 뭔가 신규 조건 하실 때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싸게 잡은 사람들이야 이게 이 종목이 마이너스 10% 빠지든 내가 이걸 5만원에 샀는데 이걸 10% 빠지든 그죠? 로보티즈 같은 애들 내가 6만원에 샀는데 이게 지금 25만원에 빠지든 25만원까지 빠지든 어차피 싸게 산 사람은 상관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접근했을 때 꼭대기 물리게 되면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죠. 많이 올라갔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체크만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고고스탁이 거기서 또 주가 떨어진다더라. 이렇게 또 유언비어 터뜨린 사람이 있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신규 조건만 조심하게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점이죠. 그런 것들 한번 경계를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신규 종목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이제 고가 매도를 해야 될 준비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싸게 사는 입장에서는 그거 감안해서 홀딩해도 상관없긴 하나 저도 로보티즈 같은 애도 5만원 추천했잖아요. 54,000원에 무료 방송에다가 연말까지 들고 가봐라. 아무도 안 들고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 이래가고 내일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1만원과 60만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가 상승이 강한 자리를 굳히지 않을까. 즉 4,100 이상 4,100 이상 굳히기 물량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용 상승이 제가 방금 얘기 드렸지만 급격히 또 올라가요. 오늘도 이제 시장 보니까 신용도 개미들 엄청나게 사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신용도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고 나면 이번 주에 28조 넘을 수도 있어요. 신용이 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제 기관들 통제 안 합니다. 꽉 채워가지고 터뜨리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 3번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원래 이제 10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뉴스가 좀 들어가서 아마 17일 정도로 일단은 이제 나오지 않을까 보고 또 17일 이후로 일단 좀 더 이제 올해 안에 발표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역시 활성화 정책은 시총이 높은 애들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가 많이 들어왔죠. 에코프로도 봐야 될 게 ESS 테마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전지만 톡 집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ESS 테마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고체 테마, 4680 원톱 배터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리튬 관련 애들입니다.
리튬 관련 애들은 여전히 지금 원자재 가격이죠. 원자재 가격이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탈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2차전 이삭들을 같은 거죠. 2차전 이삭들도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와 같이 연관돼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한번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일단은 내일 또 뭐 그러면 좀 마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소형주 종목들이 방금 얘기 드렸지만 연소성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단기로 들어가셔서 단타로 좀 치고 빠지는 전략 상당히 괜찮습니다. 내일 또 이런 종목들 뽑아놨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FOMC 금리 여부가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흔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동결되면 어떻고, 그 인하하면 어떻고, 인하하면 주가가 개폭등을 하고, 동결하면 개폭락을 합니까?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야, 금리 동결했어. 그럼 와, 금리 동결 떨어져. 이미 떨어질 거. 근데 금리 인하를 했어. 제로 소멸이야. 또 떨어져. 그런 식으로 이제 엿장수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떨어졌는데 떨어짐으로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데 그냥 이제 뭐 파월 의장 입만 보고 있는 거죠. 증시가. 근데 연말 윈도우 들으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좀 제가 볼 때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11일 날에 코드 위칭 데이라는 거 알아가시면 되고요. 자, 내일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자, 이렇게 사진도 걸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엑선 탑TV 전문가로 좀 활동하고 있고요. 가입 원하시나 체험 원하시는 분들은 010-7116-2781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11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실시간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도 계속 드리고 있긴 하지만 참고로 저희 말씀드리지만 방향만 말씀드리고 좋은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회원님들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돈 내고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만 잘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한번 추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단기 정보 뽑아놨는데 일단 뭐 오늘 상가 나왔던 애죠. 이런 것들 이제 제 전공 분야로 들어가는 거라서 타점이 정확하죠. 타점이 정확한데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 첫 번째 종목으로 뭘 드리냐? 성호전자를 드리겠습니다. 성호전자. 자, 성호전자가 지금 이것도 투장이 나왔거든요. 오늘 장 마감하고 금강무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게 현대약품처럼 이렇게 갭이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이러면 거의 다 금강무시하거든요. 경고지정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세력선 종목들은 경고지정 받아도 가는 애들이 있고요. 기관들 종목들은 경고를 받으면 잘 안 가요. 잘 안 가고, 주포 종목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과열 예고를 가끔 과열 지정이 걸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통장 안 되면 이제 뭐 캠트루처럼 가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보통 과열 예고 받으면 잘 안 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애들은 과열 예고를 받더라도 잘 가요. 대신 경고 지정 받으면 잘 안 가요. 그게 기관들 특징입니다. 자, 성호전자는 이게 단기 호재가 나왔습니다. 엔디비아 관련해서 자회사 납품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를 간 자리인데, 뭐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성호전자 같은 것도 이평선을 끌고 가다가 대량 슈팅이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가 보면 전형적인 어떤 이것도 뭐 이제 태양성 종목들이 하나로 일단 우리가 워낙 많이 먹었던 애들인데 이게 지금 1,500원대에서 주가가 들어왔거든요. 5,000원까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일 추가적인 급등 여력, 물론 이제 오늘 거래액 적게 붙어서 지금 내일 갭 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갭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할 생각이 없어요. 대신 이제 이런 애들 끌고 가서 대량 거래나 이것도 이제 고점 언저리 라인에서 물량 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철저하게 단타로 보시고 오전장에 좀 밀어주면 4,650원, 4,700원 정도대에서 물량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로 보셔야 됩니다. 뭐 홀딩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뭐 간략히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좀 약밥 정도 시작한다.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잡아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 플러스 10%, 15% 시작한다. 그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의 뭐 선수자 영역이라서 짧은 단타, 짤짤이 이런 거 하실 분들만 하시고요. 개인적 입장에는 권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제약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제약도 눌림목 제자리죠. 요새 눌림목짜리 공략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삼성제약도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뭐 4,000원, 5,000원 주처럼 15,000원까지 끌고 가서 먹었던 애거든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이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안 도른다는 게 아니고. 자, 동종목도 이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종목은 진행성 핵상 마비 치료제 관련해서 GV1001이죠. 그 관련해서 국내 판권을 갖고 있다 라이센스로
뭐 이제 인계액을 맺었다, 뭐 이런 소식에 의해서 급등한 자리인데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재료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세력 애들이 어떻게 작업을 때릴 거냐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논리목 종목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온 경우도 있긴 한데, 질 좋은 애들은 잘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내일 밀어주게 되면, 이제 금강호신, 만약에 지금 장 끝나고 나서 8시 이후로 금강호신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과일 예고나 경고 예고나 이런 나오면 일단 피하시고요. 안 나온다는 전제 조건에서 본다면 이제 1910원, 1930원 정도로 공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금강호신 나오면 다른 종목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종목들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 나노엔텍 이런 애들도 있죠. 로봇 관련해서 진출한다는 소식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한 140% 붙었어요. 1400%. 140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고, 이런 종목들은 좀 재료가 좋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양봉탑보로 좀 들어가도 된다. 이런 애들 너무 갭 붙이지 않으면 뭐 펜텍처럼 종목들이 좀 들어가 보실 만 하겠죠. 펜텍도 이것도 결국에는 좀 매물대가 좀 심해서 그렇지, 이것도 내일 단타로 한번 봐야 돼요. 뭐 이런 종목도 저런 종목도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역시나 내일도 장이 어수선하면 또 신규 상장 종목들 쪽으로 내일 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신규 상장 종목도 결국 뭐 이제 내일 알지노믹스 이게 상장이 됩니다. 알지노믹스 상장이 되는데, 이것도 좀 보시면은 이제 뭐 장세가 우수선하니까요. 막 시장이 종목들이 막 뒤죽박죽 돌아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뭐 오늘 같은 날에 체크를 해봐야 되나? 죄송합니다. 알지노믹스 신규 상장 알지노믹스 아니고 내일 테라베올리스 메스카로 이게 상장이 돼요. 15,500원짜리 상장이 되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8,000원짜리 종목이잖아요. 8,000원짜리. 공모가 대비 50% 올라가고 이제 100% 올라가는 거죠. 이건 좀 기간 경쟁이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페스카로 이 종목은 이제 기간 경쟁률이 페스카로 좀 강했던 애지 않나 생각합니다. 페스카로. 그죠? 1171대 1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한 200% 갭되겠죠. 150% 정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 한 시작하자마자 4만부터 시작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게 지금도 보면 페스카로,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아지스, 금요일날 코드 메디슨 이런 애들이 다 상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래 우수선하기 때문에 일단 FOMC 금리 여부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피하시고요. 아침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철저하게 당기러 보시고, 장세가 좀 우수선하게 되면 일단 또 말씀드리지만 ABL바이오를 조금 분할로 접근하시는 걸 강조해 드립니다. ABL바이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 중에 하나로 ABL바이오 봐야 되고요. 2차전 종목 하나로 에코프로 머티를 강조 드릴 테니까요. 에코프로 머티도 올선 언저리 때 타점 잡아가서 한 63,000원부터 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물량을 잡아가십시오. 이 두 종목은 조금 공격적 수익도 괜찮습니다. 앞전에 제가 장토로 주십시오 현대건설 잡아줬잖아요. 68,000원대. 안 떨어져요. 그죠? 안 떨어지고 이건 계속 한번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 종목은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우리가 좀 소량씩 접근해 봐야 되거든요. 때 좀 운 좋으면 이제 한 20% 30% 그냥 바로바로 먹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다면은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이 단기 종목이라 해서 다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택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피해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잡주 종목들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뭔가 재료가 뚜렷하고 확실한 종목 안에서 단타로 들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 이런 것들 당연히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 잘못 들어갔다가는 뭐 지옥요제 타는 거니까요.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특히 초보자분 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 자, 가입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것들 매매하실 분들은 오세요. 이런 것도 매매 안 합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 피하면서 매매하시고, 좀 질 좋은 애들 쪽 위주로 매매하도록 할 테니, 가입 원하시는 분이나 체험 원하시는 분들은 010-7116-278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남은 저녁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